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발표되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통상적으로 이제 유학을 통해서 취업해서 이민하는 방식 중에 그래도 인구가 좀 받쳐주고 대도시가 있는 지역, 알버타주는 에드먼턴과 캘거리라는 도시를 갖고 있죠. 인구도 한 48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조금 쉬운 쪽으로 캐나다에서 이민한다고 하면 좀 쉬운 주 중에 하나가 알버타 주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정부 이민이 과거에는 이제 조건제였죠. 조건제 주정부 이민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서 알버타는 유학 후 이민으로서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정부 이민을 잠시 중단하고 점수제로 이제 개편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30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 한 3일 정도 빠르게 오늘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편집해서 나가면 하루 이틀 늦어질 겁니다. 자, 2024년 알버타가 원래 AIMP였는데 이제 이름이 AAIP로 바뀌었습니다. 어찌됐건 알버타 마지막은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버타 주정부 이민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알버타 어드밴티지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에서 AAIP 발음이 어렵네요. AAIP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기존의 조건제 방식에서 이제 EOI 점수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미 점수제를 운영하던 온타리오주와 BC주, 밴쿠버가 있는 BC주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알버타 주든 역시나 점수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점수제로 변경을 했다는 것은 주요 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어떤 것에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매번 선발할 때 커트라인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선발되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주들이 조금 점수제로 운영을 하기를 희망하죠. 2024년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풀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풀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이미 알버타 주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후보자로 등록했다는 건 본인의 점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있다가 지금 예상은 10월 말 이후로 예상을 하는데요. 10월 말 이후에 첫 선발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500명을 뽑겠다. 그러면 최고득점자부터 500등까지 선발이 되는 거고 커트라인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알버타 주의 주정부 이민을 하려면 알버타 주의 컬리지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천 컬리지는 역시나 캘거리의 세이트와 에드먼턴의 네이트 두 개 컬리지를 강력하게 추천할 만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포인트를 알아보면요. 알버타 외곽 지역에서 취업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외곽 가산점이 생겼어요. 외곽에서 존재하는 가산점이 생겼다. 그 말은 에드먼턴과 캘거리가 아닌 제3의 도시에서 취업을 해야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농업 관련, 관광. 관광이라고 좀 뭉뚱그려 설명을 했지만 실제는 하스피탈리티 영역으로 서비스 영역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트레이드 직군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친척이 알버타의 주에 거주하면 상당한 가산점을 줍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두는 건 핵심은 이거예요. 알버타 주에서 주정부 이민을 한 다음 연방 영주권을 받더라도 알버타 주를 떠나지 마라 이거죠. 우리 주에 계속 머물러라. 보통 그러면 친인척이 여기에 거주하면 아무래도 기대고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안 떠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했는가 보네요. 자, 점수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인적 점수입니다.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학력 점수. 맥시멈 12점이고요. 박사학위 소지자는 12점. 이건 한국 학력도 인정이 됩니다. 석사학위 10점, 학사 7점, 트레이드 혹은 2년제 기술직은 7점을 줍니다. 트레이드 직종이 아닌 일반 전공, 이거 직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전공을 의미합니다. 전공을. 따라서 일반 디플로마나 서티피케이트를 졸업하면 4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직이나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직종을 선택해야 일반 전공,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전공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전공 대비 3점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한국에서 학사가 있으신 분은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걸 선택해도 되지만 여기서 잠깐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점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알버타 주에서 컬리지를 졸업했다 그러면 10점이 추가되고요. 알버타 외에 캐나다 다른 주에서 유학을 하면 6점이 추가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다른 점. 지난 알버타 PMP에서는요. 타주의 컬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알버타 주에 오게 되면 PGWP라고 하는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제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주정부 이민을 하려면 LMIA라는 방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라 하는 어떤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 걸림돌을 없앴어요. 타주에서 유학하더라도 우리 주로 와라 이거예요. 와라. 그럼 6점이나 줍니다. 그래서 현재 타주에서 컬리지를 재학 중이신 혹은 졸업하셔서 PGWP를 받으신 분들도 알버타 주를 이번에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알버타 주로 인구를 조금 유입시키겠다 하는 뜻이죠. 따라서 핵심, 알버타 주에서 유학하면 좋다. 타주에서 유학하더라도 그리 불리할 건 없다. 하지만 트레이드 직종이 우대가 되니까 기술, 전기, 전자, 기계 이런 혹은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모든 직종을 선택한다면 알버타 주에서 이민이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예요. 영어 점수는 이게 맞나 싶을 만큼 영어 기준이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컬리지를 입학했다 그러면 아이엘츠 6.0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컬리지를 입학을 하고 졸업할 정도 되면 이 점수 당연히 넘겠죠. 그런데 오히려 영어 만점이 아이엘츠 5.5예요. 물론 가장 낮은 항목, 그죠? 4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 점수로 적용을 한다고 했지만 어찌됐건 5.5는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신 분들은 누구나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영어 10점 만점을 받게 되고요. 불어 가산점이 3점이 있습니다. 불어 가산점. 그래서 불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의 가산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 많지 않겠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어 만점은 매우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주 주정부 이민의 영어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연령 점수는 최대 5점입니다. 연령 점수 5점 재밌는 거는요. 최고 낮은 게 3점이에요. 최고 낮은 게.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50세 이상도 괜찮아. 3점이고 제일 젊은 21세부터 34세 해봐야 5점입니다. 편차가 2점밖에 안 나요. 따라서 알버타 주가 주정부 이민을 운영하지만 나이와 관련해서 배점은 극히 낮기 때문에 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나이 많아도 도전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버타 주에 친인척이 살면 최대 8점을 줍니다. 와, 이거 8점 큽니다. 그런데 그 친인척은 반드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여야 하고요. 친인척이 당연히 알버타주에 거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친인척의 범위가 제법 넓습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조카까지 다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인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인척이 살고 있는 분이 유학이나 이민을 진행하셔야 알버타주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친인척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이 점수는 친인척이 있으면 큰 가산점을 주긴 하지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이 점수는 극히 편차가 없더라. 따라서 현재까지 알아본 건 컬리지의 전공이 중요하고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경력 점수입니다. 경력 점수는 우선 첫 번째 전체 경력이에요. 전체 경력으로 캐나다 및 해외 경력을 모두 합산한 경력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캐나다에서 어떤 조합을 구했다면 한국에서 했던 경력과 일맥상통해야 인정이 되겠죠. 동일해야 인정이 됩니다. 12개월 이상은 11점, 6개월 이상은 7점, 6개월 미만은 3점을 줍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전 알버타 PNP가 6개월 일하고 신청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6개월 일해도 7점을 받을 수 있고 혹 7점으로 선발이 안 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일을 더 하고 나면 11점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맥스 점수를 받을 걸로 보여져요. 특히나 캐나다 경력을 또 추가적으로 줍니다. 6개월 이상 알버타주 경력을 하면 10점을 줍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6개월, 한국에서 6개월에서 12개월을 채우면요. 여기 11점, 여기 10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벌써 뻔하게 다 드러났죠. 알버타주에서 6개월 이상 일해라 이 말입니다. 컬리지 졸업하고 6개월 이상 일하면 맥스 점수를 거의 받아가기 때문에 혹은 맥스 점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점수 또 받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재밌는 건 이제 잡 오퍼를 받은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광역 캘거리, 광역 에드먼턴 전부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디메리트를 주겠다. 외곽으로 가세요 이 뜻이에요. 외곽으로 가세요. 그래서 rural renewal stream으로 지정된, 쉽게 말하면 약간 지역의 어떤 소도시 이렇게 지정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들을 제가 다 언급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이 영상 더보기란에 이 지역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5점을 주고요. 기타 외곽 지역을 5점을 줘요. 그러면 아니 루럴로 지정된 게 5점이고 기타도 5점이면 뭐하러 이걸 구분했냐? 이건 뒤에 나옵니다. 루럴이 조금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버타주 고용 제안을 받으면 최대 16점을 받는데요. 알버타주의 영구적인 풀타임 고용 제안을 받으면 10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죠. 이때까지 알버타주에 취업했다. 다 이 전제로 알버타 PMP를 신청하니까 알버타주에서 취업했다? 그러면 10점. 단 영구적인 풀타임 잡오퍼여야 해요. 파트타임 1년 뭐 우리로 따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요. 뭐 비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기간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잡오퍼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영구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점을 주고요. 자, 여기서 루럴 가산점이 또 나옵니다. 루럴이 유리하다 그랬죠. 이 루럴에 해당되는 지역 잘 확인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올즈라는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루럴 지역에서 추천서를 받으면 6점이 추가되고요. 투어리즘이나 하스피탈리티 스트림으로 이 협회 회원인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으면 6점이 추가되고요. AACP라고 해서 이제 경찰과 관련된 이런 쪽인데 이쪽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조금 더 연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찌됐건 여기 받으면 6점입니다. 따라서 맥스가 16점이기 때문에 얘나 아무거나 얻어 걸리면 만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루럴 지역으로 들어가서 인증서를 받거나 아니면 tourism and hospitality 관광 업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6점의 가산점을 주겠다. AICP는 좀 더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추가로 지정된 직군 고용 제한 및 자격증 취득을 하면 10점을 주는데요. 이건 약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점수입니다. 이게 견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apprentice라는 용어인데 캐나다의 모든 트레이드 자격들은요. apprentice, journeyman, red seal 이 3개 자격증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를 따지면 기능사, 기사, 기술사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형태가 존재하는 자격증 과정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apprenticeship이라고 해서 견습생,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견습생인데 우리를 따지면 하면 기능사에 가깝습니다. 기능사 프로그램에 조인을 해주는, 신청을 해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됐건 뭐 이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렇게 받으면 된다. 따라서 알버타주 주정부 이민 핵심 포인트 추가 루럴로 들어가거나 투어리즘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자격증을 따면 추가점 10점짜리도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알버타주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캘거리가 있고 에드먼턴이 있는데 알버타의 주도는 에드먼턴이고요. 인구가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캘거리는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루럴이라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올즈 여기죠. 뭐 이런 동네 이쪽 남쪽 어디 이런 쪽으로 흩어져 있어요. 따라서 대도시에 취업하면 알버타 주정부 이민상은 조금 불리함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취업하실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격증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다른 가산점, 식음료 파트에서 일을 해서 6점을 받는다든지 관광업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점수를 보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또 딱 발 맞춰서 알버타주의 왕, 세이트 칼리지를 직접 모시고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직접 모시고 10월 1일 화요일 사실 10월 1일이 이때는 저희가 이 세미나를 잡았는데요. 이때 임시 공휴일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 9월 30일 날 발표될 거니까 10월 1일 날 알버타의 제왕 세이트 너 와라. 너 와서 한국의 학생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라. 주정부 이민은 우리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이게 또 임시 공휴일이 딱 됐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요. 10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에듀케이션 강남지사에서 알버타주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공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알버타 주정부 이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버타주 유학 후 이민으로서 강추하는 지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